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이 반 이재명 빅텐트론에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독주 체제를 형성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꺾으려면 보수 단일 대우가 반드시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이런데 합심한 모양새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간의 직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 쏠려 있어요. 그래서 반 이재명 빅텐트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당의 후보가 탄생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반 이재명 연대를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반 이재명 세력들도 같이 해야 이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나는 봅니다.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당선의 경우에 위험성, 이미 이제 신용평가 등급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전 대표를 이겨야 한다. 과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가 굉장히 관심인데 반 이재명 연대를 앞세운 빅텐트론, 탄핵 반대파 주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포위하는 선거 구도를 만들어서 중도층을 공략한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반 이재명 빅텐트론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범보수 후보 간의 단일화를 해서 빅텐트를 친다. 또 한 가지는 제3지대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바깥쪽에서 큰 텐트를 쳐서 이재명 전 대표를 포위한다. 글쎄요. 가능성이 어떤 게 제일 높아 보입니까? 일단은 뭐가 됐건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를 만들어서 선거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대전략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재명 전 대표의 또 한계도 명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총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첫 번째가 이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으로 후보가 거의 확정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를 대척점으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두 번째가 이재명 전 대표가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유력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기도 합니다. 좀 이런 것들을 좀 무당층과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반 이재명 빅텐트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 전병현 전 민주당 의원마저도 민주당이 내란 유발 세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의 비토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명계까지 포함해서 제3지대에서 이 반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과반의 표를 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선거를 승리하는 것도 무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현실 가능성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제라는 것은 한 사람의 후보를 구심점으로 해서 그런 의지들이 모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을 상정을 하고 있을 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구심점이 돼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모이게 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건요. 이겁니다. 빅텐트론, 뭔가 비전을 보여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반대하는 주제로 뭉쳤다. 과연 이게 파괴력이 있을지 그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아서 이게 여론이 확산되는 거고 그럴 때 힘을 받는 겁니다. 그게 대세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안 된다. 그러면 이재명이 왜 안 되는가? 3월 26일 전까지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무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으로 돌아가도 총선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 했는데 국민들이 또 민주당에게 많은 표를 줘서 의석수가 다수당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재명이 안 된다라는 슬로건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재명을 정말로 싫어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당권을 잡아야 되고 본인들이 대권을 잡고 싶다는 그런 주장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국민들이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뭐를 주장했었냐. 탄핵 심판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해야 된다. 그때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래서 탄핵돼야 된다. 이런 사죄의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나마 조기 대선에서 우리가 변화하고 혁신할 테니까 우리에게 표를 주세요.
보수 정당 버리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희망이 있었는데 네. 그 지난 지루했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은 반대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묻겠죠. 그러면 불법 비상계엄은 괜찮다? 이거 그냥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은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이다. 네. 이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텐트는 쳐질 겁니다. 네. 하지만 빈 텐트, 네. 비어있는 텐트. 왜? 내가 보수의 후보가 돼야 되는데 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내가 아닌데 그걸 열심히 돕겠습니까? 그래서 네. 텐트는 쳐지는데 빈 텐트가 쳐져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어쨌든 어떤 텐트가 될지는 한번 쳐진 다음에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국민의힘은 오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이제 후보 등록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최대 20명이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국민의힘 경선은 8명이 겨루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8분의 주자들이 출마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무늬만 경선 사실상 이재명 추대식을 치르는 민주당과는 달리 우리 당은 흥미롭고 다이내믹한 경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50일 동안 희망차게 치열하게 싸워봅시다. 자, 국민의힘은 흥미롭고 다이나믹한 경선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대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주자들이 경선에 불참을 했죠.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이 불거지면서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 열심히 뛰는데 다 가려졌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 아닌가요? 네. 경선 안 그래도 흥행해야 될 상황에 네. 한덕수 차출론이 모든 걸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한덕수 차출론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상당히 관심권 밖에서 밀려난 그 모습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까지 실시된 각종 차기 지도자 이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능가하거나 또는 비슷한 수준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국민의힘 후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이 당선 가능성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를 뛰어넘을 가능성을 높였어도 시원찮을 상황에 내부 경선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외부에 출마하지 않을지도 이 불투명한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여론이 있었고 한덕수 대행이 오히려 필승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스스로 자강할 기회,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차단한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한덕수 차출론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경선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답할 거예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눈치 보다가 이제 좀 뛰어보려고 했는데 한덕수 차출론에 모든 게 가려지는 느낌. 글쎄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1차 컷오프 4명 안에 일단 들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대표 선거 때부터 이른바 앙숙관계였죠.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이번 대선 경선에서도 아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개인 사건 차원의 부탁? 당사자가 법무부 자,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조기 대선을 가져온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 제가 지금 나온 후보 중에서 한동훈 후보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처음부터 발언한다? 저는 이것에 우리 지지자들이 굉장히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토론에서 뭐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닮을 게 없어서 통진당을 닮는지 참 안타깝네요. 일단 두 사람 사이에 쌓인 앙금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골이 굉장히 깊어요. 1차 컷오프 통과해서 만약에 4명 안에 들어가면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것 같은데 둘 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네요.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 과정을 치르다 보면 정말 날선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나경원 후보 측의 전략은 저는 명확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줄곧 반대해왔던 입장이고 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경선에 나온 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후보를 고립시킬 작전을 펼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지지자들에 의한 총공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아마 한동훈 전 대표도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이게 될 텐데 그것이 과연 이 어떤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될지 혹은 이 경선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보다는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채널A 정치 시그널에요. 구자룡 변호사가 출연을 했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길거리 막싸움처럼 하다가는 유권자들 이 눈길을 끌 수 없다. 고개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고까지 했네요. 들어보시죠. 저는 근데 두 분에 대해서 예전처럼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결국은 당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본선으로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분 다 룰대로 싸웠으면 좋겠고 네. 그 싸움이라는 것도 건설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길거리 막싸움처럼 이렇게 룰 없는 싸움은 네. 평생 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워요. 보는 사람들도 못 봐요. 고개 돌아가요. 과거에도 경선 치르고 나서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상처로 남은 경우들 많이 봤죠.